秦王。于是，在中国历史上上演了一幕悲壮的刺秦故事。荆轲死了，但他的故事已经深入人心，家喻户晓，成为了刺客的代表人物，被人们传颂。 제 생각에 진왕 영정의 일생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중국 통일입니다. 우선 진시황 개인 입장에서 볼 때 한 개인이 육국을 모두 멸하고 천하의 유일한 패주가 되었으니 당연히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적 측면을 넘어 한 국가가 크게 골기에 주변국을 멸하고 대제국으로 발전해가는 당시 역사 발전의 조류에 비춰볼 때도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업적은 그 전에는 아무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육국을 모두 멸했습니다. 당시 육국은 곧 천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진왕 영정은 육국의 공적, 즉 천하의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진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은 형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마음은 있었지만 진나라 왕궁에 들어갈 방도가 없어 대부분 실천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왕궁 안으로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바로 형가였지만 그는 간발의 차이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진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형가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나라에게 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육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왕을 암살하려 했으니까요. 형가를 죽인 진왕은 형가의 친구들까지 모두 지명수배했습니다. 당시 형가에겐 고점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아주 고수였습니다. 고점리는 형가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신분을 숨기고 남의 집에서 날품팔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점리가 일하는 집 주인이 축이라는 악기를 즐겨 연주했습니다. 이는 주인의 연주를 듣고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어느 부분이 좋지 않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인의 연주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고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연주에 어디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디 직접 한번 연주를 해보시지요. 고점리가 직접 연주하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는 고수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고점리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하면 할수록 그의 명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진시황도 그의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진시황도 유행음악 듣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고점리가 왕궁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형가의 친구라는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고점리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진왕은 그를 죽이는 대신 두 눈을 불에 그을려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두 눈이 먼 상태로는 자신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후로 고점리는 계속 진왕 영정의 신임을 얻게 되어 날이 갈수록 진왕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점리는 영정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점리는 악기 안에 무거운 납덩이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진왕 가까이에 접근했을 때 납이 들어 무거운 악기를 내던져 진왕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눈이 멀쩡했던 진시황은 맹인 고점리가 던진 축을 가볍게 피해버렸고 결국 그 일로 인해 고점리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후 진왕은 육국의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나중에 진시황이 되어서 또 자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장량입니다. 장량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장량은 한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한나라가 망한 후 그는 가산을 모두 처분해 비싼 돈을 주고 자객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진시황 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멀리서 진시황이 탄 마차를 향해 큰 철퇴를 던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철퇴를 맞은 마차는 진시황의 마차가 아니라 옆에 있던 마차였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그렇게 또 한 번 운 좋게 암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시황은 통일 과정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암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가 사건은 진나라의 반감을 가진 육국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가부터 장량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시황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사기에는 현가의 사건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가 사건이 후세에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시황제 암살 사건이 된 것입니다. 현가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현가를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동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가를 협객이자 영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현가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현가 사건의 반향이 이렇게나 크다 보니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분분합니다. 그중 몇 가지 주요한 평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대 중국인들은 현가를 찬양하는 시와 산문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그들은 현가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 현가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바로 의협심이 넘치는 영웅인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문학사상 그 명성이 자자한 도연명은 영현가, 즉 현가를 노래하다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 중에 아주 유명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杞人虽已没, 千古留于情.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는 이미 10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의협심과 담대한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도연명은 대시인이라 그가 쓴 이 영현가라는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 한 명의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두 구절이 있습니다. 一水悲歌歇, 蜻蜓虾鼓香. 이것 역시 현가의 의협심을 찬양하는 두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현가를 의협심 강한 영웅으로 보는 것이 중국 고대의 보편적 견해입니다. 즉 이것을 주류 견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국가에 대한 충성 같은 당시의 도덕적 관점에 국한된 평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가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평가입니다. 이는 앞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현가를 비판하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도 유명한 두 사람이 내린 평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가를 어리석다고 비판한 첫 번째 인물은 서한시대 한부 4대가 중에 한 사람인 양웅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입니다. 사마광은 현가가 태자단에게 매수당해 멸문지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같은 일을 벌였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현가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두 가지 평가입니다. 하나는 영웅으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형가에 대한 오늘날 사람들의 평가는 좀 더 폭이 넓습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된 용병이란 견해입니다. 즉, 형가는 항상 남들에게 빌어먹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는 수 없어 태자단에게 큰 돈을 받고 시황제를 암살하기로 했다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형가에 대한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진시황의 통일은 당시 역사 발전에 조류에 순응하는 행위였으니 진시황은 역사 발전의 영웅이고 형가는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반동파라는 견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고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가라는 역사적 인물은 한 사람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您现在收看的是百家讲坛栏目。风萧萧兮易水寒，壮士一去兮不复返。荆轲的悲壮结局，给后世留下了永恒的艺术题材。 2000년이 더 지난 형가의 이야기가 2002년엔 장혜모 감독이 연출한 영웅이라는 영화로 각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립군 교수는 형가의 암살 사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실까요? 장혜모 감독의 영화 영웅은 형가 이야기의 전체적 프레임을 가져와 각색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진왕은 진왕이 맞는데 영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자객들도 자객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자객들 중 가장 유명한 자객의 이름은 무명이었습니다. 영화에는 무명 말고도 여러 자객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진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니 이 점은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먼저 3명의 자객이 진왕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그래서 진왕은 경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진왕에게 접근한 자객이 바로 무명이었습니다. 그럼 무명은 어떻게 진왕의 신임을 얻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무명은 다른 3명의 자객들을 죽임으로써 진왕의 신임을 얻었고 그 결과 진왕으로부터 10보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10보 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10보 1살이라는 필살의 무공을 연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무명은 그토록 어렵게 10보 거리 안에 들어섰음에도 마지막에 결국 진왕 암살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진왕이 영웅으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왕이 천하 통일을 통해 천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온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암살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왕은 고심하다가 결국 수많은 화살을 쏘아 자객 무명을 처벌했습니다. 무명은 천하의 태평과 천하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 암살을 포기했고 그 결과 수많은 화살을 맞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장혜모 감독의 영화 영웅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여기서 영웅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이나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헌신한 사람이나 또는 평화를 위해 천하를 통일한 사람, 이 모두가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영웅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관점이란 바로 대영웅관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왕은 분명 영웅입니다. 그리고 조나라의 평화를 위해 진왕 암살을 시도했던 인물 역시 영웅이고 또 천하의 태평을 위해 진왕 암살을 포기한 사람 역시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영웅관에 입각해 바라보면 천하를 통일한 진왕 영정은 그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는 영웅이었고 현가는 의협심이 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중화민족의 영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진시황이라는 시리즈의 제1편으로서 현가 자진왕, 즉 징커 츠 진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상 200여 명의 황제들 가운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황제입니다. 게다가 이 황제는 수수께끼가 가장 많은 황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치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가 분명히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째, 생김새가 의문입니다. 역사상의 기재와 사람들이 하는 묘사가 다릅니다. 셋째, 왜 황후를 세우지 않았는가가 의문입니다. 넷째, 왜 태자를 책봉하지 않았는가가 또 의문입니다. 다섯째, 진시황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니 역사상 첫 번째 황제인 이 진시황은 후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뭐라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황제입니다. 진시황은 서주의 왕 제도를 종결한 사람이자 황제 제도를 최초로 개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시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진나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진나라가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건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从公元前230年到公元前221年，秦始皇先后灭掉韩、赵、魏、楚、燕、齐6国，建立了